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기기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왜 전기 기계라 그러지 않고, 그쵸? 전기 기계라 그러지 않고 왜 이런 말을 안 쓰고 전기 기기라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면은 잘 몰라요. 그냥 공부만 했지. 우리가 또 지금 세대는 또 한문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별로 없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기계라는 거는 움직이는 걸 뜻합니다. 요 기계입니다. 기계. 전기 기기는 움직이는 기와 정지해 있는 기가, 요건 정지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기라고 한다. 전기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이 책에도 1. 직류기, 그 다음에 2. 동기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변압기, 4번째 유도기, 5번째 정류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요 직류기에는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 동기기대도 발전기와 전동기, 유도기도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 다시 말하면은 발전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듯이 발전기나 전동기는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발전기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 3번에 있는 변압기하고 정류기는 돌아가지를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압기나 정류기, 요 움직이지 않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기 기계라 그러지 않고, 하나는 움직이는 기기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기자를 써가지고 전기 기기라 한다. 잘 안 나와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가 그래서 전기 기기구나 좀 유식해졌죠? 60문제 주체가 또 여러분들이 원래는 전기 이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 기기가 전기 이론보다 더 어려웁니다. 계산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러나 수험생으로부터는 전기 이론보다 더 많은 점수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전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전기기기 과목을 맡는 걸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전기기기를 가르치려면은 전기이론 밑받침 돼 있다가 학생들이 전기이론을 잘 모르면은 전기기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내 수업 시간에 어느 과목을 맡을까 할 때 전기이론을 맡으려는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근데 전기기기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 전기기기를 맡으려면 전기이론 학생들이 전기이론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넘어와가지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자거나 잘 모르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야지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나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전기이론은 그 문제풀이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문제풀이가 좀 적은 편이라서 거꾸로 막 암기를 해가지고, 전기기기는 원래 맡기가 힘든데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하면 했지만 전기 이론 20문제, 기기 어떻게 문제요? 20문제, 설비 20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우리가 몇 개씩 한다 그랬어요? 12개, 12개, 12개 이렇게 몇 개 하면 이게 몇 개입니까? 36개는 커트라인에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14문제, 14문제,
욕심을 내서 좀 더 맞으면 되는데, 한 16문제 정도 설비는. 그래서 이거 30 몇 개 되죠? 이거 30개, 그 다음에 44개, 이렇게 44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간신히 12개, 12개, 12개 뭐 이렇게 맞춰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의 양이 좀 작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왜 힘을 내야 된다 그랬죠?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앞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안 보이지? 자, 잠깐만요.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2019년 작년 12월 12일 날 12시 뉴스에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시꺼먼 진리권 태양전지 투명하게 만든다. 세계 학술협회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투명 태양전지가 나왔구나. 이게 태양전지판인데, 이게 태양전지판이죠? 태양전지판인데 투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업자들은, 또는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자들은 남의 땅을 사서, 저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그 살려면 은행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고, 또는 축사우에다가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파트 유리창에는 못합니다. 유리창으로 하면은 바깥에 있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깜깜하니까요. 투명 태양광으로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투명 태양광으로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꽃이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아파트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리창들이 태양광 유리창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언제? 앞으로 이 건축물과 조합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5년 내지 늦어도 10년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유리창이 다 태양광으로 바뀐다. 그럼 아파트 유리창이가 할 것 없이 자동차, 뭐 모든 분야에 있는 유리창은 다 태양광으로 바뀌는데, 태양광 관리 시설은 누가 하느냐? 전기가 하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이 전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큰 빌딩이나 전기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능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빌딩에 태양광이 다 들어가니까 이 태양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나죠, 수요가? 전기업종은 이 태양이 없어질 때까지 발전하고 아주 계속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업종은 힘들다 그러죠. 전기업종은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기 기능사 공부하시고, 또 얘기했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기능장, 기술사까지도 아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돌아가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을 하고 있는데, 99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는 좀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로 나눠지는데 운동 에너지를 직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직류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를 그리면은 발전기다. 그러면 발전기는 전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하냐면은 어떤 직류 발전기를 운동 에너지를 여기 운동 에너지를 줘야죠. 운동 에너지를 원동기를 돌린다든지 뭐 터빈을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주면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꿉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데도 발전기를 돌린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를 돌린다. 그러면은 처음에 발전기 스위치를 누르는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은 직류 모터가 달려있어요. 직류 전동기가 달려있습니다. 스타트 모터죠. 스타트 모터를 해서 돌려주면은 이 직류 전동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오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런 뜻이고 직류 전동기는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받는 겁니다.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서 어떤 힘을 내는 것, 프로펠러 합시다. 힘을 내는 것. 근데 이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발전기, 앞으로 우리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모든 발전기는 전류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직류 전동기는 전류의 방향이 전동기로 들어와서 힘을 내는 것이다. 우리 전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암기만 하다가 도대체 발전기가 뭐고 전동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줍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발전기나 전동기는 구조도 똑같고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구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잘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에 붙어있는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소음이 크게 나서 불편하고 또 지금은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류 발전기에 발생된 교류를 직류로 쉽게 발 수 있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전구를 밝힐 때는 직류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때는 전구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브러쉬의 불꽃이나 소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에디슨이 직류 발전기를 썼어요. 근데 직류 발전기는 그때는 뭘 했냐면은 승합을 못했어요. 승합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건물이 있으면은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큰 저택이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창고에다가 발전기를 하나를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한 겁니다. 또 도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을 이렇게 자릅니다. 구역을 잘라서 이 가운데다가 발전기를 하나 놓고 전기를 이렇게 공급했어요. 방사성으로. 이거 안 된다고 누가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 이거 사업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테슬라 그랬죠. 테슬라가 에디슨 밑에 있던 테슬라가 이렇게 직류는 멀리 가지 못하고 뭐가 발생해요? 불꽃하고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마시고 사장님 뭘로 바꾸라 했어요? 교류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다 그랬죠. 바꾸지 않고 그래서 테슬라가 에디슨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누구한테 갔다 그랬어요?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로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은 기업체 이름이지만 웨스팅하우스로 가가지고 세계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갖다가 수력발전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직류발전기는 뭐 때문에요? 교류발전기 때문에. 교류발전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류발전기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안 해도 괜찮은가? 시험이 나오니까 해야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전동기는 직류 발전기는 잘 안 쓰이는 것과는 달리 직류 전동기는 속도 및 토크, 회전력입니다. 회전 특성이 우수하여 전동용 공구와 같은 특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브러쉬에서 불꽃이 튀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브레스레스, LESS는 없는 이런 뜻이죠. 브러쉬가 없는 전동기가 많이 쓰인다. 불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속도 조정도 좋고 그래서 직류 전동기는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의 원리는 잊어버렸어요. 전기이론에서 발전기는 뭐라 했어요?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발전기는 뭐라 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V, B, E.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또는 세기. B는 자장의 방향 또는 자장의 세기. E는 기전력의 방향. 이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이거는 자장의 방향, 자장의 세기. 이거는 기전력이라서 외울 때 뭐로 외운다 그랬어요? 도자기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전동기는 F 미 연방 수사국 FBI. 힘의 방향, 자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어느 게 중요합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하고 전동기는 힘을 내는 것이니까 식이 어떻게 쓰냐면은 E는 요거 그대로 갖다 써준다 그랬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V,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체의 길이 여기서 L입니다. L,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L. 그 다음에 각도 사인의 세타. 기전력에 다니니까 볼트. 전동기는 힘이 중요하니까 힘을 그대로 쓰고 뭘 쓴다 그랬어요? 요거 그대로 써준다 그랬어요. B, I, 요거처럼 L 사인의 세타. 힘의 단위는 뉴턴. 생각이 납니까? 안 난다고요? 우리 저 앞에 있는 거를 한번 가보도록 57쪽에서 이 교과서에 57쪽에 있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57쪽에 가서 보니까 이게 똑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57쪽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57쪽이라 써놓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프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여기 써 있죠. 도자기로 암기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맞춘 분들은 합격입니다. 왜 합격이냐면은 이게 저 앞에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57쪽에 있는 걸 보고 있는데 57쪽에 있는 거를 하나는 도자기로 하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프레밍의 왼손 법칙을 외우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90%입니다. 90%니까. 근데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느냐? 복습을 해가지고 맞추면은 여러분들도 90%가 되는 겁니다. 복습을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고 왼손 법칙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쪽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직육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했죠? 다시 여기 제가 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쓰는 거를 모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력이라는 게 이게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고 실력이라는 거는 모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안양정기 공과학원에서 그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강생들 또는 학생들이 외우기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자기로 외우면 쉽고 요거는 뭐라 외우시면 돼? 미연방수자국 FBI 외우면 쉽구나. 다시 또 전원 맞았어요. 쉽구나. 이런 거를 제가 연구를 해서 식을 이렇게 쓴 겁니다. 2가 중요하니까 요거 그대로 오게 V가 오고 B가 오고 그 다음에 L 사인 세타. L 사인 세타는 아까 요 길이라 했죠. 도체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체가 있는 각도입니다. 이게 각도. 요게 도체가 있으니까 요 각도예요. 세타. 똑같잖아요. 식이. L 사인의 세타고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전기이론에 나오고 어떤 때는 전기기계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지금 몇 쪽에 왔냐면은 100쪽에 왔습니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VBE 그랬었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E가 중요하다 그랬죠. E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V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모르고 E가 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요거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이렇게 식으로 쓰면 방향이 아니고 색입니다. 기전력이 색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했을 때는 자장의 방향이고 색이고 그 다음에 기전력의 색이고 다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오른손을 하고 오른손의 엄지방향 엄지손가락 운동 V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B E 그래서 요거는 뭐라 했어요? 도 요거는 자 뭐라 했어요? 기 도체가 운동 방향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이코로 도체가 움직이는 도체의 방향,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이거를 V를 요거 했어요. 도자기.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 발전기이고 왼손은 전동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식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외우라고 제가 여기다가 메모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자장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은 도자기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하나를 더 해야죠. 발전기는 전기를 내보내는 것이고 전동기는 전기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전동기, 이거는 발전기, 이거는 전동기다. 전류의 방향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잘 해놔야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복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직류 발전기의 원리, 이거 돌린다 그랬죠? 이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면은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교류가 나옵니다. 교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직류 발전기니까 직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뭘 통해서 하냐면요. 여기 정류자라는 게 있어요. 정류자. 우리 물을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은 정수기를 통하잖아요. 정수기를 통하면은 물이 약간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전기는 물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여기도 교류가 좋은 겁니까? 직류가 좋은 겁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직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교류를 안 쓰고 직류를 쓴 거예요. 전기는 처음에 발생하는 건 다 교류입니다. 다시 한번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다 교류입니다. 근데 에디슨은 교류를 안 쓰고 직류가 좋다 그랬죠? 직류를 쓴 겁니다. 깨끗한 전기를 해가지고 소리가 나더라도 깨끗한 게 좋다. 교류하고 직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아랫부분이 기준을 해가지고 아랫부분이 있으면 이 아랫부분이 있으면 교류. 아랫부분이 없으면 직류. 위에만 있으면 직류. 그럼 이런 것도 있죠. 파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아랫부분이 있어요. 교류. 이거 사각파, 구형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랫부분이 있으면은 교류.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이다. 아랫부분이 없어요. 이건 직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정류자라는 게 나왔어요. 정류자. 정수기에서 맞추면은 마찬가지로 전류를 깨끗하게 해주는 장. 어떤 뭉치죠, 뭉치. 구리로 만들었어요. 여기 정류자, 여기 보니까 C라는데 여기에 정류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구조에 넘어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직류 발전기에서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는 1.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정류자이자. 어떻게 됩니까? 암기해야죠. 근데 계자가 용어를 알고 암기해야 됩니다. 요 계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여자, 다른 말로 필드, F-I-E-L-D, 필드, 자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장. 전기는 전기자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볼게요. N하고 여기 S가 있는데 여기에 도체를 움직여줍니다.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전압계를 이렇게 달았어요. 전압계를 달고 이 도체를 막 왔다 갔다 움직였더니 아래 위로 움직였더니 여기서 전압계의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전기가 생기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전기가 생기도록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전기자고, 계자는 자석입니다. 이거 자석 써냈네. 자석을 뭐라 하냐면 계자, 다른 말로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한 번은 이렇게 흐르고 한 번은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사인 파형이 나오는데 이런 사인 파형을 뭘로 바꿔주냐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여기에 정류자라는 것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여기 가려져 있는데 정류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정류자. 사진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자, 다시 근데 사진을 통해서 보기 전에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는 계자,
전다석이죠. 또는 자석, 다른 말로 여자, 또는 뭡니까? 필드, F-I-E-L-D, 필드. 그 다음에 전기자는 여기 전기 끄집어내는 거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는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랬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이다. 요거를 꼭 암기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한번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없네요. 또 보도를 한번 봅시다. 보도를 보니까 왜 없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직류 전동기를 이제 분해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분해를 해놨는데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조금 더 크게. 요거 크게 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이니까 요게 요 코일이 있는데 이게 전기자입니다. 전기자에서 전기자를 돌려주는 건 다른 동력원이 돌려주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류자예요. 요게 요 전체가 이게 정류자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죠? 정류자고 정류자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요게 붙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브러시라 해가지고 바깥으로 정류자에서 생긴 전기자에서는 무슨 파형이 나오냐면은 교류 파형이 나오고 정류자를 거치면 직류 파형이 나오고 이 직류판을 끄집어내는 것이 브러시예요. 이게 돌아가는 때 이 브러시 하나 몇 개가 달렸어요? 둘, 셋, 네 개가 이 여기서 전기를 바깥으로 외부로 전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또 다시 한번 살짝 보면은요. 다른 데는 윤택이 나는데 여기는요 새까맣습니다. 까맣죠? 요 브러시가 여기 타가지고 돌아가면서 타가지고 이 브러시가 딱 밀착돼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전기를 못 끄집어내죠. 계자는 어디 있는가? 계자는 이 바깥에 지남처리 계자가 N, 예를 들어서 이쪽에 S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겁니다. 이쪽. 근데 그거는 여기서 사진에서는 안 찍었고 요거는 계자. 요거 뭡니까? 전기자.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정류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류자에서 외부로 전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뭐라 한다? 브러시라 한다. 그러니까 브러시는 딱 붙어 있어요. 정류자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전기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돌아가면서 접촉 조항이 커요.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브러시에서 불꽃이 생기는 겁니다. 불꽃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또 소음도 생기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꽃이 치고 소음도 생기니까 이런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는 잘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잘 안 쓰입니다. 실제로 잘 안 쓰인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직류를 눈으로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바깥에 뭐가 있어요? N과 S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N과 S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 전체가 돌아갑니다.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 전기자에서 이거 전기자죠. 전기자. N과 S는 용어로 자석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 앞으로 자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전부 다 뭐라 씁니까? 계자, 또 다른 말로 여자, 다른 말로 필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에서는 교류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뭐입니다 그랬어요? 정류자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브러쉬죠. 요 브러쉬가 여기에 붙었어 가지고 요 브러쉬 다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 준다. 그럼 불꽃이 뜨니까 이 브러쉬가 딸죠. 이 브러쉬가 딸습니다. 달아요. 그래서 달아서 브러쉬만 꺼내서 새로 교환해 줍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직류기의 내부 구조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쪽을 하고 있냐면은 101쪽.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금 설명한 거를 쭉 가보니까 계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라 했죠? 다 용어가, 새로운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힘들어합니다. 자, 계좌, 전자석을 만든다 그랬죠? 계좌, 여자, 전자석이라 했어요. 연고자석도 계좌입니다. 396쪽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96쪽. 어디 있나요? 몇 번 문제냐면은 39번 문제네. 39번. 직류 발전기에서 자석을 만드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아까 뭐라 했죠? 계좌. 계좌가 뭐냐면은 계좌 초심이 여자입니다. 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앞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N이 있고 여기 이제 S가 있으면 그걸 계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뭐라 했어요? 전기를 끄집어내는 거 부분을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달라면은 정유자. 조금 더 그리면은 여기에 브러쉬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브러쉬가 붙어 있어서 바깥으로 전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끄집어내는 것. 이렇게 전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발전기. 다시 전기를 들어오는 것은 전동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동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를 발전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쓴 거죠. 요거를 계좌라 그러는데, 계좌 다른 말로 여자 필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구자석일 수도 있지만 전자석일 수도 있어요. 전자석이라면은 이렇게 전자석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 전류를 이렇게 통합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자석을 만드는 전류를 해가지고 IF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아까 여자를 뭐라 했죠? 필드라 했죠. FIELD라 했는데 요 F예요. 필드. 학교 때는 영어를 도대체 영어를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나오니까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3요소 뭐라 했죠? 계좌, 전기자, 정유자. 브러쉬가 있는데 브러쉬는 접촉조항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접촉조항이 커야 정유자하고 딱 붙어서 전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접촉조항이 커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브러쉬가 딸른다 그랬죠. 그래서 교환해 준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102쪽. 102쪽 가서 계좌 놨고 전기자. 아까 전기 만든 거 아까 봤죠? 여기 아까 코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겨 있었어요. 코일이 여기 막 감겨 있어서. 저도 이제 그 공업계 고등학교 이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전기 기능사라 그랬는데
전기 기능사죠. 전기 기능사 이렇게 쓰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 20년 됐나? 그때는 전기 기능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전기 기기 기능사, 그 다음에 전기 공사 기능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1, 2 이렇게 써가지고 이건 모터나 변압기 감는 것, 그 다음에 전기 공사는 지금 전기 기능사 같은 거예요. 이 모터를 감는 거, 이 직류기도 감았습니다. 이때 이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전기 모터를 감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터를 다 감고 그 다음에 변압기도 감고, 근데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거죠. 이거 왜냐면은 힘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구리손으로 하니까 이걸 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걸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전기 기기 기능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기자는 계좌에서 만든 자석으로부터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 전기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코일. 예, 이렇게 했고, 전기자 철심은 규소광판을 성층하여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기자 철심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철심은 전기기기에 나오는 앞으로 아까 있는 직류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기기라든지 유도기라든지, 정류기는 아니에요. 유도기라든지 정류기는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거니까 정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 세 개는 철로 만드는 겁니다. 철로. 쇠로 만드는 거죠. 철로 만드는데 이 철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철손이 있습니다. 철이 있으니까 철손이 있어요. 이게 다 철이니까, 이게 쇠니까, 이게 다 쇠니까 최에서 생기는 철손이 있는데, 이 철손에는 했습니다. 옛날에 했었는데 히스테리시손과 무슨 손이 있어요? 와류손이 있다. 히스테리시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소광판, 그 다음에 와류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댔어요? 성층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자 철심은, 이 전기자 철심이죠. 이 전기자 철심은 규소를 섞은 강판을, 규소 강판은 뭐예요? 히스테리시손을 없애기 위한 규소 강판을 성층을 해서, 통째쇠가 아니고 얇은 철을 0.3mm의 그 강판을 성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층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맴돌이선이 없어진다. 올 때 어떻게 오라냐면은, 긴 거는 여자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와류 손실. 긴 거는 긴 거, 짧은 거는 짧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우리 전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했는데 그 앞에 부분을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니까 규소강판 열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좋겠네요. 이건 이제 유도전동기인데, 이건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이 두꺼운 이 판이 하나의 쇠가 아닙니다.
수혜가 아니고 여기 조금 이제 확대가 돼서 좀 더 잘 보이죠? 확대가 돼서 잘 보이는데 요런 얇은 강판이, 이게 강판이죠. 요 강판이, 여기 보니까 다 무늬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한번 또 확대하니까 잘 보이네요. 확대하니까 잘 보입니다. 확대하니까 아주 얇은 판으로 다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는 거를 성층이라 합니다. 성층이라 합니다. 근데 이 쇠에, 이 철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규소가 섞여 있다. 규소가 몇 프로 섞여 있느냐? 3% 섞여 있다. 3%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수는 몇이냐? 0.3mm다. 여기 0.3mm입니다. 하나가. 요 두께가 0.3mm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쉬워요. 3이에요. 둘 다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철에는 철손이 있는데, 철손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무슨 손이 있다? 와류손이 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 있고 손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규소 강판. 강판이라는 건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강판에다가 뭘 섞는다? 규소를 몇 프로 섞는다? 3% 섞는다. 와류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인다리 쪽에 여기 성층한 게 보입니다. 성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모터고, 또 여기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도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다 성층을 해놨죠. 여기 다 성층. 자꾸 다 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라고 저 어디 꺾어놨는데, 또 잘 안 보이네. 이거 꺾어놨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여기를 쇠를 꺾어놨어요. 이렇게 사진이 이게 잘 안 나와. 여기 이 변압기에 철심을 하나 꺾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는 성층. 그 다음에 이 쇠에다가 뭘 섞었다 그랬어요? 규소를 섞었다 그랬는데, 규소는 이꼬로 실리콘입니다. 우리 실리콘 튜브 있죠? 실리콘. 예. 실리콘. 예. 그 실리콘 성분을 썼다. 다시 돌아가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 갔어? 설명하니까 그 다음 문제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전 아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라 했죠? 공극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공극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N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있는데, 전기자가 아까 전기자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전기자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축이 이렇게 있죠. 요 사이 극과 N과 요 사이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작게, N과 이렇게 S가 있으면은 확대를 해서 요 사이를 공극이라 한다. 이 공극이 원래 작아야 좋습니다. 아주 그냥 거의 붙어 있다시피 작습니다. 여기 계자철심의 자극편과 이게 계자잖아요. 계자철심의 자극 N극 편과 요 편과 전기자철심의 회전 부분의 표면 요 사이의 부분을 공극이라 한다. 공극이 크면 나쁩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공극이 작으면은 혹시 닿을 위험이 있죠. 기계적 안정성이 나빠진다. 공극은 작은 게 이제 좋습니다. 시험 문제 588에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번에 시험 문제가 요게 이제 19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 28번은 19년도 문제 나오나? 잘 모르겠네.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의 자속을 뿌리는 것으로 알맞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직류 전동기에서 이렇게 NS가 있으면은 전기자에, 이게 전기자입니다. 이 전기자에, 전기자의 자속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거인가? 정류자냐, 공급이냐, 브러시냐, 어디에서 나와요? 자극편에서 나오네. 자극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극편이다. 28번.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공국이란 말은 나왔지만 28번의 답이 1번. 답은 공국에 대한 말은 나왔지만 이 문제는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이건 아니고 자극편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언제 시험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거 언제 시험 문제인가?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4회에 나왔어요. 2019년이니까 바로 최근에 나왔죠. 근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자극을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기자의 자속을 뿌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고 최신 문제입니다. 최신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다시 우리가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102쪽. 쭉 가니까 공국을 했고 브러쉬에 대한 문제다가 브러쉬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3쪽 33번 423 423 오케이. 넘어가서 33번 여기 있네. 정류자와 접속하여 전기자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류자와 접촉하여 뭡니까? 브러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N과 S가 있으면은 뭐가 있다 그랬죠? 전기자가 있는데 이거는 계자, 이거는 뭐라 했어요? 전기자, 권선,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기자에서 나온 거는 교류를 했어요? 직류를 했어요? 교류를 했죠. 여기 뭐가 붙어 있냐면은 아까 동그란 거 정류자가 들어있어요. 전기자는 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정류자는 교류를 뭘로 바꿔요? 직류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끝에 좀 잘못 그랬네. 여기 달아주는 것,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 여기 뭐라 했어요? 브러시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것이 브러시라 했어요. 브러시다. 브러시는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브러시의 접촉 조항은 큰 것이 좋다. 이겠죠. 그것이 브러시가 짧습니다. 아까 새까만 것도 봤죠. 정류자가 새 브러시하고 다 가지고 새까매 됐습니다. 네, 접촉 조항이 큰 것이 좋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2쪽. 브러시는 어느 게 가장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접촉 조항이 커야 되고,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약간 이해가 됐죠? 딱 접촉이 되어 전기가 나오죠. 마멸성이 적으면 따라야 된다.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어느 게 좋으냐 보니까 접촉 조항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전기 흡연질 브러시를 많이 쓴다 했어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기 흡연질 브러시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의 권선법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 한번, 여기 전기자의 권선법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잘 틀려요. 자, 직류기의 발전기나 전동기나 똑같습니다. 직류기 그랬으니까 발전기나 전동기.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생기는데 전기를 내보내면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은 발전기.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은 전동기. 모터죠, 모터. 같은 구조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선법은 어떻게 했냐? 전기자의 권선법은 어떻겠냐? 1층권, 2층권 있는데 안 쓰고, 환상권과 고상권 있는데 안 쓰고, 계로권과 폐로권 있는데 계로권은 안 쓴다. 그 다음에 중권과 파권은 쓴다. 그래서 이 1부터 5까지를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를 보고 요만큼만 하고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김대중 대통령과 소파 방정환. 김대중 대통령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옛날에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를 살려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대통령이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남기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아주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언제입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린이를 위해서 시도 짓고 그 다음에 동료도 짓고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소파 방정환입니다. 이 두 사람 중요하죠. 대중소파 요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파 어디 있어요? 이곱해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대중소파 2곱해 대중소파 2 2곱해 이건 2를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건 2 TW 2 대중소파 2 2곱해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2곱해부터 합시다. 2곱해는 2층권을 한다. 폐로권을 한다. 권선법 2곱해 이 두 사람을 곱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누구예요? 김대중 선생과 소파 방정환 선생을 2곱해 둘 곱하라기예요. 됐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중소파 2 2곱해 이렇게 합니다. 대중소파 2 2곱해 놓으면은 자 성건이 아닌 것은 그럼 뭐 여기 뭐 이렇게 세 개 나오니까 2 곱해는 됐고, 중권은 뭐냐면은 대전류예요. 여기 중권이 보면은 중권은 병렬권이라 그러는데 쭉 대전류인데 대전류면 전압은 낮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대전류고 고전압일 경우면은 이거는 발전기가 집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대전류가 흐르면은 저전압, 소전류면은 전압은 고전압. 요거는 파권이다.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중권은 대전류다 이런 뜻이고 파권은 소전류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중소파 그러는데 대전류입니다. 대 뭐예요? 전류. 소전류예요. 전압을 얘기할 때는 고전압 또는 고압 또